자, 은행 출입하는 이대호 기자가 와가지고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M&A, 또 은행업계에서도 특히 KB 같은데 NH에서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한번 뽑아봤는데 오늘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이 뭐 먼저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유안타증권이 뭐 옛날부터 접촉했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뭐 실사단을 구성한 후에 뭐 좀 인수를 할지 말지 좀 실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덕에 지금 동양증권은 오늘 뭐 주가가 조금 한 3%? 2, 3% 정도 오르긴 하던데요. 예. 현재 스코어 4% 오르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유안타증권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증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동양증권을 인수할지 인수해도 좋은지를 좀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 이명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리포트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KB금융지주가 2011년부터 동양증권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양증권 인수합병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는 2011년 KB투자증권이 동양증권 인수를 구체화했다며 당시 인수 금액을 8천억 원으로 언급할 정도로 협상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이 제2금융권 사업 강화를 위해 ING생명과 같은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100개가 넘는 지점을 거느린 동양증권 인수도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 협상은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측의 부정적인 입장과 실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의 계열사 상품 판매 등이 드러나면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 의사를 밝힌 KB금융이 그렇다고 동양증권에 완전 손을 뗀 상황은 아닙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LIG 손해보험이 대주주의 매각 선언으로 순수 매물로 나오자 KB가 LIG 손보와 동양증권 동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명석 동양증권 사장 내정자는 최근 대만의 유안타증권과 푸본그룹 등 외국 기업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산업 자체의 비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리테일망과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아마 인수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동양이 그런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양증권은 그러나 불안전 판매 사태로 고객 신뢰가 훼손됐고 수천억 원의 불안전 판매 보상액과 후순위채 등 남은 문제들이 첩첩산중입니다. 최근에 불안전 판매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가닥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그거를 쉽게 매각이니 쉽게 결론이 날까요? 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양증권 매각은 내년 상반기쯤 소송 이슈가 정리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이대호 기자. 네. 그런 것들은 아주 종류가 저 정도의 그 변조는 음성 변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셔야죠? 편집실에서 잘 해줍니다. 근데 저게 또 그 가까이에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또 안 돼요. 알죠. 그래서 좀 변조를 심하게 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양증권 소송이라든가 뭐 불안전 판매 이런 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뭐 변조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목소리에는 제가 참 상당히 재밌네요, 아주. 네. 자, 이대호 기자, 우리 네네. 뭐 KB 지주 열심히 출발하고 계신데 요새 아주 그냥 일들이 그냥 터지고 있잖아요. 국민은행 쪽에서 엄청 난탈당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저런 요새 KB가 이제 우투도 인수한다 그러지. 네. 요새 뭐 손해보험 쪽에서도 LIG라는 매력적인 매물도 나왔지. 동양증권도 2011년에 8천억 얘기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M&A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정부나 이 당국의 어떤 지금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경영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터진 건 대부분 이제 은행 이야기고 옛날 거고. 예, M&A나 뭐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뭐 재분하는 차원의 이 문제는 지주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번 국민은행 사건 사고 때문에 M&A까지 뭐 실패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임 경영진이 있을 때 대부분 터졌던 일들이잖아요. 아하. 또 지금 그 KB금융지주의 이명록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전에도 지주 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워낙에 어윤대 회장 그늘에 가려서 뭐 일부 뭐 임원들은 사장의 그 사인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회장한테 결제받으러 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 그 서름이 지금 지금은 KB금융 뭐 이명록 회장 차원에서는 예, 야 새옹지마네요. 새옹지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정말 완전히 음. 찬밥을 오래 드셨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가서는 따뜻한 이런 어떤 그렇죠. 만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먹은 찬밥이 오히려 지금 건강에는 더 좋은. 소식해야 돼요. 밥은 차갑게 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 기고만장 기자씨 하다 보면요,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동양증권 M&A, 뭐 대만증권도 대만증권인데 국내 굴지의 이런 지주라든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탐탐 노리고 있다. 왜냐? 뭐 자산도 많이 빠져나갔는데 주가가 이게 그냥 속절없이 빠졌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너무 싸진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인수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번에 불안전 판매 소송 정리되면 이 약간 좀 논란이 많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2만 원 넘던 주식인데 예. 지금 이제 2만 4천 원 하고 있거든요. 2,400원. 아, 2,400원. 예. 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얼마나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또 지점이 앞에, 한때. 예, 뭐 이명재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네. 다만 그 실사 이후에는 또 그 회사의 잠재 부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죠. 그것도 있고 또 투자자들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이슈가 좀 긴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뭐 주가 변동성은 상당히 심해지겠죠.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좀 안전하게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네. 참,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이, 동양 주주분들이 또 울고 계시는지, 네, 원성이 자자합니다.